직영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12월 9일) 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 의사가 여자 간호실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내과 의사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쯤 여자 간호실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뒤 방을 나가다 동료 간호사와 마주쳤습니다. 간호사는 A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A씨의 자백을 받아냈는데요.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병원은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2021년)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최근 열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창원교도소는 기존 마산 회원구 회성동에서 내서읍 평성리로 이전할 예정인데요. 새로운 창원교도소의 시설 규모는 부지면적 21만 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4만 5천 제곱미터로 최대 1,400여 명의 죄수가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 소방본부가 소방 드론을 통해 실종자 사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저녁 60대 A씨가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 소방서 등은 헬기와 드론, 구조견 등을 활용해 수색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색에는 소방력 100여 명이 동원됐지만 수색 지역이 넓고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가 많아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수색 사흘 만인 어제 드론을 활용해 수색을 하던 중 의심 지역을 발견해 실종자 사체를 인양했습니다. 창녕소방서는 앞으로 각종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신공항안을 재검증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총리실은 분야별 학회, 연구기관, 대학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사들 중 중립적인 인사 21명으로 위원회를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김수삼 한양대 석좌 교수며 나머지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총리실은 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위원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며 검증이 끝난 뒤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표 때 명단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네, 또 한 주가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월요일 퇴근길 7시까지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고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시사 퀴즈부터 나갑니다. 네, 오늘은 범죄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카메라나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거나 혹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네, 이 범죄 유형에는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나 재유포, 또 유포 협박, 유통 소비 등이 있는데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성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에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이 범죄는 무엇일까요? 1번 오프라인 성범죄, 2번 디지털 성범죄, 3번 아날로그 성범죄.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부산 KT 소닉붐 경기 티켓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푸짐한 선물 받으실 분들 시사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과 함께 농구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농구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카메라나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성범죄를 얘기합니다. 이 범죄 유형에는 불법 촬영, 유포, 재유포, 또 유포 협박, 그리고 유통 소비 등이 있는데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성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이 범죄 무엇일까요? 1번 오프라인 성범죄, 2번 디지털 성범죄, 3번 아날로그 성범죄.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불법 카메라 범죄 얘기를 드렸는데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피해 경험이 없으신지요? 아니면 혹시라도 나도 그런 피해를 받을까 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여러분들 문자 주실 때 함께 의견들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범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함께 나눠주시고요.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바우 스튜디오 1부는 부산광역시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레몬하우스에서 함께합니다. 중고차 사실 때 마음이 불편하시죠? 가격과 품질을 믿을 수 없다면 부산 중고차 안심거래소 부산카, 허위 매물 없는 부산카에서 품질 보증 시스템으로 한 번 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부산 중고차를 한눈에 보는 부산카, 부산 자동차 조합이 운영하는 중고차 안심거래소, 가격 좋고 품질 좋은 중고차 부산카에 있습니다. 여가 우리 집이라고? 멋지네. 오빠야, 부산에서 인테리어 잘하는 회사 레몬하우스 내 믿으라 했지? 디자인 감각적이고 AS 확실하고 꿈꾸던 인테리어 레몬하우스. 좋네. 잠깐 인테리어 하려고요. 부산 경남 어디서든 레몬하우스 1644-0402. 오빠 인자 집에만 있고 싶지? 네, 이바우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2분 막 됐습니다. 월요일이라서 아무래도 퇴근길 교통정체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교통정보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은미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의 예상이 맞을 것 같은데요. 월요일 퇴근길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주의하실 구간 있습니다. 네. 낙동남로 명지에서 강서경찰서 방향으로 명지 IC를 지난 지점 가차로에 트레일러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네. 뒤로 정체 가중되는 만큼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내도로 곳곳으로 퇴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로는 유창맨신업 교차로에서 해운대 경찰서 행하기에 지체되고 있고요. 광안대교 1호는 해운대에서 남천동 방향으로 서행으로 지납니다. 광남로 1호는 동방호거리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사거리 쪽으로 지체입니다. 동서고가도로 도심 방향 감전나디목에서 주례나디목 향하기에 정체되고 있고요. 네. 외곽으로도 항영나디목에서 범내골 나디목 쪽으로 밀려서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1호는 도심 방향으로 원동나디목에서 수영터널 행하기에 정체입니다. 외곽으로도 문현나디목에서 광안터널 진입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관문대로는 단감 방향으로 삼락나디목에서 백양터널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거제대로는 송공삼거리에서 하마전 교차로 향하기에 신호 2번 이상 받겠습니다. 가야대로는 부전사거리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대저분기점에서 덕천나디목 향하기에 3km가량 정체입니다. 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저분기점에서 삼락나디목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구서나디목에서 금정구청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유미였습니다. 네, 김은미 리포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조심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훅 들어간 뉴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에서 말벌꿀을 불법 제조, 판매한 업자 총 4명을 적발했습니다. 말벌꿀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적발 과정부터 말벌꿀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위험한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 박희옥 청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부산시청장 박희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말벌꿀이 유통되다 적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혹시 뭐 신고가 들어온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적발이 되게 된 건가요? 네, 제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네. 위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네. 말벌꿀이 거래되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예.
양봉 농가 등에 대한 점검 단계에서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말벌꿀 74병을 시가 한 1,800만 원 상당히 압류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는 한 5명 정도 수사하여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예. 이번에 잡힌 양봉업자들이 꿀벌 피해를 막기 위해서 포획한 말벌로 말벌꿀을 제조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양봉업자들이 이렇게 말벌을 포획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말벌은 예. 자신의 유충에게 꿀벌이나 꿀벌 유충을 먹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 장수 말벌은 10마리만 공격해도 네. 꿀벌 한 통은 거뜬히 전멸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양봉업자들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 포획 기구 등을 이용해서 말벌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말벌 같은 경우는 독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실제로 어느 정도나 위험한가요? 네,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예. 소랑의 독도 치명적입니다. 예. 더구나 장수 말벌은 다른 말벌에 비해서 분비하는 동량이 많아가지고 예.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도 여러 번 쏘였을 경우나 말벌을 먹었을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말벌에 쏘여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조금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뭐 어떤 적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을 텐데요. 보통 말벌꿀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양봉 과정을 거쳐서 만든 꿀이 아닌가요? 네가 아닙니다. 예. 말벌은 꿀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아, 네. 말벌꿀은 말벌 꿀에 예. 절인 제품입니다. 네. 꿀에 절인 상태로 일정 예. 기간 숙성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벌이 생성해내는 꿀이 아니라 말벌 자체를 이렇게 절인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벌과 이 독을 꿀에 절인 제품이다.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TV에서도 그렇고요. 일각에서는 말벌 꿀이 건강에 굉장히 좋다. 뭐 신경통, 관절염에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틀린 얘기인가요? 네, 일부 건강 정보 프로그램에 소개된 그런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만드시는 분들이 아마 식품 전문가다 아니다 보니까 네.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혹시 지금 현재까지 이 말벌 꿀을 먹고 뭐 피해를 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밝혀진 바는 없나요? 지금 구입한 말벌 꿀을 먹고 크게 뭐 이렇게 한 건 없는데 예. 그런데 혹시 지금 이제 구입한 말벌 꿀을 예. 사신 경우는 판매처에 네. 납품을 하시고 예. 반품을 하시고 네. 뭐 제품 사진이라든지 영수증 네. 계좌로 이체해서 미체 내역 네. 점검품과 함께 우리 부산시약청이나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뭐 일반 꿀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팔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독성을 가진 말벌은 식품으로 지금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제조라든지 뭐 판매라든지 모두 불법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민간요법으로 아마 신경통이나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말벌을 섭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벌은 식품 원료로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잘 알려지지 않는 식품을 먹기 전에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섭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 박효옥 청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송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뭐부터 알아볼까요? 한국당 새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네.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에 심재철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당선에는 막판 정견 발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심재철 의원은 오늘 정견 발표에서 일단 여당과 협상하는데 경력은 무시하지 못한다며 정부 여당과 싸우려면
그들보다 체급이 높거나 네. 최소한 같아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심의위원은 결선 투표까지 간 끝에 전체 106표 중 52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곧이어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곧바로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교섭단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고요. 네. 또 각 정당별로 입장차가 컸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서 철회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네. 정의당에서는 또 우려했던 상황이 결국 현실이 되어간다 이렇게 반발을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국회가 다시 정상화되기까지 뭐 아직도 많은 여정이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꽉 막혀 있는 이 물꼬를 좀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필리핀 택시주의입니다. 네. 최근 필리핀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교민과 관광객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학생들의 겨울 방학도 있고요. 네. 또 설 연휴 이용해서 보면 그때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나 그렇죠. 또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가시는데 필리핀은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좀 즐겨 찾는 여행지로 꼽히고 맞습니다. 있는데 어떤 일인지 좀 미리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가 일단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사건부터 미리 알려드리면 지난 네.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인 관광객 2명이 택시를 타고 관광지로 가던 중 벌어진 일입니다. 네. 교회 3명이 탄 승용차가 A씨의 차를 추월해서 앞을 가로막은 뒤 망치로 유리창을 부수고 현금 10만 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현금과 신용카드, 여권 등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위험했죠. 그러네요. 또 얼마 전 택시기사와 공무원 강도가 택시 뒷좌석에 숨었다가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금과 스마트폰 또 여권 등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을 두고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은 여행객들의 주의를 각별히 당부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 대사관은 안전 공지문에서 특히 오후 9시 이후에는 택시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이 함께 이용해야 한다면서 또 조수석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뒷좌석에 앉으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기사가 권하는 껌이나 음료, 사탕 등을 절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강도에게 저항을 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대사관이나 현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 쪽으로 여행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은 네. 미리 좀 기억을 잘 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빨간 실선입니다. 빨간 실선이요? 네, 네. 도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흰색, 노란색 그리고 드물지만 아주 드물지만 네. 빨간 실선이 칠해진 구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런 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드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 이 빨간 실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이 되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네. 빨간 실선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실선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선인지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네. 소방청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빨간 실선의 정확한 명칭은 적색 안전 표시라고 합니다. 네. 소방 용수 시설이나 비상 소화 장치 또는 소방 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약 5m 이내인 구역을 표시한 선인데요. 아,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뜻한다고 합니다. 네. 8월 1일부터 적용된 이 제도에 따르면 적색 안전 표시가 있는 구역에는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주정차한 승용차에는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2배 가량이 많은 8만 원, 또 승합차에는 9만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적색 안전 표시가 있는 곳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옮기다가 문제가 생겨도 소방관은 무조건 면책된다는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신속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적색 안전 표시 앞에는 주정차를 피해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안 그래도 화재 소식 굉장히 잦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빨간 실선을 꼭 지켜서 주정차하는 게 자신의 가정도 네.
네.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가끔 좋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제때 이렇게 화재 진압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한국 운전 면허증은 쉬워입니다. 네,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에서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관광객으로 와서 운전 면허증을 속성으로 딴 중국인 등이 외국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라고 하는데요.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중에서 한국에 90일 넘게 머물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처리만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네. 굳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운전면허증 따는 데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답은 근데 비교적 간단합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5천여 명이 넘는데요. 네. 대부분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음. 이처럼 많은 중국인이 굳이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중국보다 운전면허 취득이 오히려 더 쉽고 네. 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그 의무 교육 시간은 총 13시간인데 비해서 중국은 63시간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많네요. 5분의 1 네.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또 한국에서는 한 번 탈락을 해도 3일 이내에 재교육 없이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열흘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증을 따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면허증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도로교통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이 돼 있어서 한국 면허증을 가진 중국인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 면허증을 취득한 중국인들이 제3국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한국 운전 면허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굉장히 네. 심각하죠. 네. 중국도 같은 이유로 단기 체류 중국인의 면허 취득을 제한해달라고 우리나라의 정부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국인들도 운전면허증을 굉장히 쉽게 취득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네. 도로에서 보면 정말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운전자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간혹 정말 계시더라고요. 제멋대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뭐 면허증이라는 것이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그 어떤 뭐 확인증 같은 것이긴 하지만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발급을 하는 게 그럼요. 맞다라는 생각이 책임감이 들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운전면허증 없습니다. 아직 책임감을 못 기르셔서. 아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영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1부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사 퀴즈 문제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성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범죄는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였는데요. 1번 오프라인 성범죄, 2번 디지털 성범죄, 3번 아날로그 성범죄. 네,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다고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법대로 삽시다로 돌아오겠습니다. (50초) 건강 정보입니다. 어깨가 굳어 팔을 움직이기도 힘든 오십견. 요즘처럼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 더 괴롭습니다. 추위에 몸이 위축되고 활동량이 줄면서 어깨 근육이나 관절이 경직돼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더 심해지는데요. 여기에 당뇨가 있다면 그 고통은 훨씬 심하고 더 오래 갑니다. 혈액 속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늘어나 오십견이 생길 위험도 4배에서 5배나 증가하는데요. 자칫하면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는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울 때는 어깨 근육이 수축하는 만큼 수시로 어깨를 풀어주고 당뇨가 있는 오십견 환자는 혈당 조절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권영진 정형외과 전문입니다. 스티비의 가슴 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날마다 한혜진입니다. 안 못 보는 분들을 위해 책을 읽어드리는 일. 지금 나누세요. 당신의 목소리 하나도 꼭 필요한 사람에겐 빛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나누면 내일은 희망입니다. 부산 105.7, 양산 88.5, 창원 김해 거제 90.9, 진주 98.7 메가헤르츠.
KNN 러브 FM입니다. 해운대의 설레임과 롯데캐슬의 품격 그대로 49층 프리미엄 랜드마크 해운대 중동 롯데캐슬 스타. 해운대 하늘 한가운데 가장 빛나는 곳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에서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2부 시작하면서 오늘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범죄에 관련된 문제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카메라나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라든지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거나 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성범죄를 얘기합니다. 이 범죄 유형에는 불법 촬영뿐만이 아니라 유포나 재유포, 또 유포 협박, 유통이나 소비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성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범죄는 무엇일까요? 1번 오프라인 성범죄, 2번 디지털 성범죄, 3번 아날로그 성범죄. 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불법 카메라 범죄 얘기도 전해드렸었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런 장면들 목격하신 경험이 있거나 피해 경험 아니면 피해를 받을까 봐 혹시나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문자 주실 때 여러분들 생각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샵 1057번으로 문자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좋은 의견과 함께 정답 주신 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5398번님, 버스 탔을 때 카메라로 촬영해서 잡혀가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셨는데 이걸 눈앞에서 이렇게 직접 보시면 글쎄요, 순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그 장면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선뜻 이렇게 나서기가 굉장히 좀 두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생각을 가끔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야겠죠. 무섭지만. 네. 5942번님, 최초 불법 촬영한 사람도 문제지만 불법 촬영 영상을 만든 많은 사람들에게 퍼나르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범죄임을 인지하고 처벌도 강화돼야 된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942번님, 가해자는 혹은 잘 몰라서 혹은 재미로 촬영해서 유포한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평생 상처가 될 수 있죠. 제발 이런 치졸하고 비인격적인 행위는 근절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재미로 이런 행위 하다가 여러분 본인이나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합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예, 정말 가해자는 호기심에 혹은 이게 정말 범죄인지 잘 몰라서 아니면 재미삼아 이렇게 불법 촬영하거나 유포를 한다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평생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상처가 남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보태주시는 것 같아요. 네. 8999번님, 기술이 발전하면서 좋은 성능 가진 문물이 많아졌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안타깝네요. 기술 발전만큼이나 문화의식도 같이 향상돼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1425번님께서도 이런 범죄는 억수로 무섭게, 무겁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0643번님, 역지사지만 생각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피해자의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하면 그 피해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혹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 할 수 있을까요? 7010번님, 인터넷의 발달로 무분별한 성인 사이트 남발로 인한 각종 범죄, 문명의 이기가 나쁜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어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아이들이 보고 나쁜 것은 또 금방 흡수를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은 스폰지 같아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보고 나면 그대로 흡수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좀 좋은 본보기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7010번님 문자 보니까요. 저희 오늘 법대로 삽시다에서 다뤄볼 얘기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요. 여러분들 문자는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듣고 와서 법대로 삽시다 이어가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교 하이퍼스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 1월 7일까지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네, 매주 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생활 법률도 알아보고 또 요즘 핫한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법대로 삽시다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을까요? 네. 지난주부터 온라인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바로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인데요. 다들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그러고 보면 뭐 아이들과 관련된 뉴스들이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사실 이번 사건 경우는 저도 이제 그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입장이다 보니까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다시 한번 제 주위를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부모가 글을 올리면서부터인데요. 네. 자신의 5살 난 딸이 경기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어느 날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면서 나오는 딸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니라고 물어봤더니 딸이 어린이집 같은 반 남자아이가 자기 바지를 벗게 하고 네.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 CCTV를 보니까 이렇게 옷을 챙겨 입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도 뭐 찍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사연이 올라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아이의 진술과 똑같이 그대로 찍혀 있는 것을 원장과 담임 2명 또 CCTV 관리자 그리고 부모인 자신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확인했다라고 네.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가해 아동과 또 바로 옆에서 딸의 치부를 쳐다보던 아이들 3명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3명 모두가 가해 아동이 딸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걸 봤지만 그 가해 아동이 선생님께 이르지 말고 엄마한테도 이르지 말라라고 했다는 내용들이 네. 적혀 있어서 사람들의 공분을 샀죠. 그래서 청원인도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네, 거의 뭐 하루 만에 바로 20만 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네. 저도 이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피해 아동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화가 났고요. 네네. 네. 근데 또 이 가해 아동이 워낙 어리다 보니까 정말 이것을 실수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가해 아동의 입장에서도 또 한 번쯤은 저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 가해 아동이 도대체 뭘 알고 그러니까요. 한 건지. 네네. 그래서 일단 이제 법적인 부분 좀 보시면요. 네. 가해 아동이 6살 남자아이, 네. 만 5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 만 5세 아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네. 그 형사처벌 대상은 14세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14세 미만인 아동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고요. 네. 다만 형사처벌이 아니라 이게 소년법상 하는 처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소년법상 처벌은 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뭐 전과자가 되거나 하는 처벌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법원에서 아동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지도하는 차원에서 개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경우에도 대상 아동이 최소 10살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어쨌든 가해 아동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그래도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이런 것들을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그렇다면 만약 이 가해 아동의 부모에게는 혹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아이에게 형사적인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결국 법적으로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느냐의 문제만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청구 자체는 가능한데요. 뭐 인용 여부를 떠나서 네. 우리 민법의 불법 행위 부분을 보시면 제 753조에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가해 아동은 원체 어려서 네. 이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할 여지가 크거든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또 민법 제 755조에서 그 감독자의 책임이라고 해서 그 가해 아동을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책임이 없고요. 아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 가해 아동에 대한 감독 책임이 부모 또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이 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자신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감독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0643번님께서 요즘은 내 아이만을 위함이 교육적으로 문제인 것 같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내 아이니까 잘못된 걸 알려줘야지 내 아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 왜? 이런 부모의 교육이 이런 일을 낳는 것 같아서 붕괴하게 된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혹시 변호사님 이런 좀 비슷한 뭐 사건을 직접 맡아보셨거나 아니면 비슷한 판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사건이 네.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그렇지 사실 과거에도 이런 사건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다만 부모들이 모르고 또는 아이들 사이에서 묻히기도 했을 거고요. 네. 사실 저희가 어릴 때도 이런 식의 가해가 문제가 된다라는 교육은 받지도 않았잖아요. 그랬죠. 근데 네. 이제 요즘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몸을 만지거나 하면은 거부하라. 네. 네, 이렇게 가르치고 이거 배우잖아요. 하는데. 안 돼요. 싫어요. 네, 네. 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사건 중에 그 초등학교 상급생 남자아이가 네. 하급생인 여자아이의 신발을 뺏어서 도망을 가는데 네. 이 여자아이가 당연히 찾으러 쫓아갔겠죠. 그렇겠죠. 근데 남자아이가 마치 그 의도한 것처럼 네. 으슥한 곳으로 도망을 가서 기다리다가 여자아이가 쫓아오자 그 음부를 뜻하는 네. 거기를 만지게 해주면 신발을 주겠다. 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그 동급생 남자아이의 그 성기를 만지면서 뭐 크기가 작다는 취지로 놀렸다가 네. 이게 학폭위가 열리고 또 경찰에 형사 고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직 결론은 안 난 근데 상태인데요. 이거는 장난으로 보기에는 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 네. 가해자랑 피해자 입장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가해자는 장난이었다. 네. 피해자는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부모들의 입장도 저는 좀 엇갈릴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부모들은 내 아이를 그러니까요. 감싸는 네.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해자 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장난으로 그런 거지. 네, 아이들이 사이에 그럴 수 그럴 수도 있죠라고. 있지.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문제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래서 아직 두 사건 다 결론은 안 났는데 네. 과연 어디까지 아이들 장난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렇게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아이들인 경우에는 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입장에서 참 난처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성남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정말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부모들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네. 7010번님께서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이 보고 들은 것을 쭉쭉 흡수하는데 어른들은 행동 하나하나에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갈수록 어려지는 범죄 행위들에 우리 모두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성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갈수록 보면 모든 범죄 유형들이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부모도 그렇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이들 좀 보호하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번 같은 경우 좀 관리 감독 소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지 어때요? 네, 일단은 그 관리 감독이라든지 네.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면 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네. 피해 아동이나 그 부모의 상처나 충격에 비해서 법적인 책임의 강도는 상당히 낮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실제로 그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건들이 번번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 경우에도 피해 아동이나 부모가 입은 상처에 비해서 실제 그 교사에 대한 처벌은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정도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보니까 민사소송을 감당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 부모와도 좀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고
2차 가해까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같더라고요. 네, 일단 가해 아동의 부모 입장에서는 사과도 했는데 네. 뭘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뭐 좀 이런 입장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또 지난 2일에 피해 아동 측에서 올린 커뮤니티 게시글과 청와대 청원글 등이 삭제가 됐거든요. 이게 피해 아동 측에서 네. 그 청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 가해자 쪽에서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보이고요. 네. 이게 지금 원체 화제가 된 사건이다 보니까 2차 가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피해자 부모가 맨 처음 글을 올린 인터넷 커뮤니티에 네. 각종 억측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피해 아동이 먼저 가해 아동의 손을 끌고 다녔기 때문에 100% 피해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라거나 네. 아니면 피해자 측이 합의금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등의 거금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배상을 요구했다. 네. 또 담임이 아닌 보조교사가 돌보는 시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담임은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억측에 네. 따른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피해 부모는 다시 글을 올려서 허위 사실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고요. 일단 변호사님께서 억측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일단 진실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런 그 아동들 간에 어떤 아이들 간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꼭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 무리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성범죄는 어른들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네. 이게 100% 피해자가 아니다. 뭔가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이 아이들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좀 굉장히 화가 나는데요. 제가 만약에 저도 이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제가 피해 아동의 부모라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저는 딸이 없지만 네.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 한마디 내뱉은 것도 굉장히 지금 화제가 네,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죠.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고요. 네. 그래서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크게 보면요. 네. 대책 마련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해당 그 관할 복지부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저도 궁금해서 이번에 이력을 좀 찾아봤는데 네. 확실히 아동 심리나 아동 발달 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또 사람들이 이런 비난 많이 하죠. 자기 딸이 피해자라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말할 수 있었을까? 네. 네, 그런 말이 좀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성적인 호기심을 누구나가 가질 수 있죠. 네네. 하지만 누구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너무 이 피해자의 입장을 간과한 그러니까요. 발언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5942번님께서 어린이집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유아 아이들에게도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앞으로의 대책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그 5942번님 문자에서도 있지만 한창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들이다 보니까 비슷한 사례들이 좀 여럿 있을 거란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이 사실은 지금 저희 아이들도 성교육을 받고 오면 저에게 어떤 내용들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대부분 보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들의 문제로 그거에 대처 요령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동 간의 이 성 관련 사고를 대비할 매뉴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맘카페를 중심으로 경험담들이 쏟아졌는데요. 네. 5살 조카가 같은 반 남자아이가 속옷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졌다. 라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를 한다거나 네. 또 같은 반 남자아이가 6살 난 딸의 몸을 만져서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라고 하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그 비슷한 또래 아이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아주 공감대를 사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인데요. 네. 결국은 터질 게 터졌다. 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성남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요. 해당 어린이집 측이 사고를 인지한 지 사흘이 지난 후에야 보고를 했고요. 네. 또 아동들의 분리 조치도 지연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초동 대처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사 사고에 대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높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사흘 뒤라고는 했지만 일단 그래도 시까지 보고가 가기는 가는 거네요. 네네. 네. 영유아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보고가 사흘이나 지체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시행규칙을 보면 시행규칙은 중대한 사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법에서 일일이 중대한 사고가 무엇인지를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행규칙들이 있는데 과연 구체적인 상황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인 거죠. 그리고 또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에 대처하는 매뉴얼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네. 만약에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치료, 상담, 분리 조치, 성교육 같은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돼야겠죠. 일단 피해 부모의 경우도 중재 기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여기에 네네.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현재 우리 사회 자체가 네. 각종 분쟁 조정위원회나 중재기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이걸 너무 엄격하게 해결하기보다는 그 전에 서로 좀 대화로 갈등을 풀어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네. 조정이나 중재기관은 법원의 강제력을 가지긴 좀 어려운데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대화 창구 그리고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형사처벌이 어려운 이번 사건 같은 아동 간의 성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재기관의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9208번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제가 거르지 않고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이 정신이 나갔네. 예, 즉아가 그리 당함은 난리 날 거면서 장관 정신 챙겨야겠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 어른들의 생각, 사고방식들이 좀 더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 사회 전체가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일을 하면서 사실 성범죄들을 원체 많이 접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 아직 저희 그 아들들이 어리지만 다른 사람들 특히 여자친구들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네. 말을 하곤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 된다라고만 하면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쉽지가 않아서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 누가 좀 전문가가 이런 교육을 대신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아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 해당 아이들, 가해,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그 아이들이 곧 우리 사회의 미래고요. 우리 사회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문제도 단순히 발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치부할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가르치고 알려줘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를 어른들이 얼마나 관심 있게 관찰하고 보호하고 있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 어른들이 더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럼요. 네. 저는 사실 이번 사건 때문에 다시 한번 많은 생각들을 정말 했었거든요. 네. 저희 아들이 있다 보니까 딱 그 또래 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혹시나 없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어른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법대로 삽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민주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합니다. 2번 디지털 성범죄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관련해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5398 그리고 0643번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노래 한 곡 보내드릴 텐데요. 법대로 삽시다 진행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의 잘못은 결국 어른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지 못하는 나쁜 어른들에게 노래 제목으로 경고를 남기겠습니다. 박미경의 넌 그렇게 살지 마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상의 김경림, 진행의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